어르신 잠깐 차 세우고 시동 켜두셨다가 수십만 원짜리 고지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법 잘 지키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그런데 요즘 운전자 열의 9은 자신도 모르게 이 함정에 빠져서 돈을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바로 공회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때문이에요. 커피 한 잔 값 아끼려다가 자동차세만큼 큰 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니 정말 황당한 일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나는 괜찮겠지 안심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저는 평생을 교통법규와 씨름하며 운전자 여러분의 곁을 지켜온 교통법규 전문가이자 안전교육 강사예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더 이상 우리 어르신들이 몰라서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거든요. 법이라는 게 참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특히나 해마다 바뀌는 내용들 따라가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작은 행동 하나가 나도 모르는 새 지갑을 텅 비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 딱 15분만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절대 몰라서 내는 과태료는 없을 거라고 제가 약속드려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만 제대로 알고 가셔도 당장 내일부터 아낄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클 거예요. 모든 내용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오늘 이것만큼은 꼭 하고 짚어드리는 핵심 몇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손해 보는 일 없이 안전 운전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지켜드릴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해요. 공회전 단속 기준 강화 단 2분이 발목 잡아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고 또 모르고 계시다가 과태료를 내시는 대표적인 경우 바로 공회전 단속 기준부터 살펴볼게요. 나는 잠깐 시동 켜놓은 것뿐인데 단속에 걸렸어? 하시면서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 공회전 단속 기준이 최근에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3분 정도는 괜찮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확 바뀌었어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해요. 단 2분의 공회전이 자칫하면 최대 25만 원의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이 정보를 정확히 모르시면 정말 큰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어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자동차 공회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분을 넘기면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과거 3분에서 2분으로 줄었으니까 생각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죠. 잠깐 은행에 다녀오거나 마트 앞에 차를 대고 물건만 받아오려는 그 짧은 순간에도 2분은 훌쩍 지나가 버려요.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잠시 약국에 들르시거나 병원 앞에서 사람을 기다릴 때 무심코 시동을 켜두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잠깐의 부주의가 생각지도 못한 큰 지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게다가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면 또 5만 원이 추가로 붙으니까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혹시 나는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잠깐이면 되겠지 하는 그 생각이 바로 과태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토바이 공회전 단속 확대 혹시 내 오토바이도 자동차 공회전 단속이 강화된 것도 놀라운데 더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오토바이, 즉 이륜차도 이제 공회전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이에요. 에이, 설마 오토바이까지 단속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는 원래 시동 자주 껐다 켰다 하면 안 좋다던데? 혹은 배달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회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공회전 시간이 길어지면 단속 대상이 되고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특히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나 잠깐 편의점 앞에 세워두고 시동을 켜놓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주의해야 해요.
예전에는 단속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오토바이 운전자분들도 공회전 시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오토바이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공회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당연히 틀렸어요. 이륜차 역시 엄연히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셔야 해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단속에 걸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는 왜 단속하는 거야? 하고 항의해도 소용없거든요. 이제는 오토바이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공회전 허용 예외 조건 이럴 땐 괜찮아요. 계속해서 공회전을 하면 안 된다.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혹시 너무 불안해지셨나요? 그럼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차 안에서 꼼짝 말고 떨거나 땀 흘리라는 거냐? 하고 걱정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이라는 것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행히도 운전자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공회전이 허용되는 예외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예외 조건들을 잘 알아두시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도 피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좋아요. 핵심은 바로 온도예요. 일반적으로 기온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을 때는 공회전이 어느 정도 허용돼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온이 영상 5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영상 25도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최대 5분까지 공회전을 해도 괜찮아요. 일반적인 공회전 제한 시간인 2분보다 2배 이상 긴 시간이죠. 한겨울에 차 안에서 추위에 떨거나 한여름 찜통 더위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영하로 내려가야만 허용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영상 30도 이상이어야 허용되는 등 차이가 있으니까 다음에서 이 부분도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특정 온도 조건에서는 공회전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셔도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지역별 공회전 단속 기준 차이 우리 동네는 몇 분? 앞서 기온에 따라 공회전이 5분까지 허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운전자들이 또 하나 간과하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이 공회전 단속 기준이나 허용 조건이 내가 사는 지역 또는 내가 운전하고 있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니, 대한민국 법이 다 똑같지 무슨 지역마다 다르냐?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공회전 제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서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해요. 이걸 모르고 다른 지역 기준으로 생각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야 하고 여름철에는 30도 이상일 때만 공회전이 허용돼요. 반면에 제가 지금 예시로 말씀드리는 것일 뿐 대구는 또 다를 수 있고 부산이나 광주도 각자의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옆 동네는 괜찮던데 왜 우리 동네는 안 돼? 하고 불만을 터뜨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상식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내가 사는 서울에서는 여름에 28도부터 5분 공회전이 허용된다고 들었는데 놀러간 강릉에서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정답은 아니요. 다를 수 있다예요.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자주 운행하는 지역이나 현재 있는 곳의 공회전 제한 기준을 미리 확인해 보는 거예요. 보통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가 안내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셔서 불필요한 오해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강화 잠깐도 안 돼요. 자, 이제 공회전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할 또 다른 함정,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의 주정차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손주 학교 앞에 잠깐 세우고 데려다 주는데 그것도 문제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단속 기준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해졌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이를 잠깐 내려주거나 태우기 위해 정차했을 뿐인데
집에 돌아와 보니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에 가슴 철렁하셨던 경험 있으세요? 이제는 정말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주차는 물론이고 잠깐 차를 세우는 정차까지도 전면 금지예요. 이 시간 동안에는 단 1분, 아니 단 10초를 세워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가 무려 13만 원, 승합차는 14만 원에 달해요. 일반 도로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죠. 많은 분들이 아이 내려주는데 1분도 안 걸렸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되묻고 싶어요. 잠깐의 편의와 우리 아이들의 안전,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그 어떤 예외도 없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법을 지키셔야 해요. 깜빡했어요. 급해서 그랬어요. 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인 만큼 우리 어르신 운전자분들의 성숙한 협조가 절실히 필요해요. 정확한 규정을 아셨으니까 이제는 불안해하는 대신 미리 대비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겠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무조건 멈추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정말 많은 운전자들이 놓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무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 의무예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멈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요. 이걸 모르고 운전하다가는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거나 심지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있든 없든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든 없든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해요. 잠깐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를 멈췄다가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만약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아니, 아무도 없는데 왜 멈춰야 해?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린이들은 언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거든요. 자,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자신 있게 손들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만큼 많은 운전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규정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불필요한 과태료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신 차량의 예열 불필요성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주로 강화된 단속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자동차 예열에 관한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아침에 시동을 걸고 한참 동안 차를 세워두며 예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겨울에는 차가 얼어 있으니까 충분히 녹여줘야 한다. 엔진을 보호하려면 예열은 필수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거죠.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나오는 최신 차량들은 대부분 이런 장시간의 예열이 거의 필요 없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요즘 차량들은 대부분 전자제어 방식의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엔진이 적정 온도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오히려 과거처럼 몇 분씩 차를 세워두고 공회전 상태로 예열하는 것은 연료만 낭비하고 환경 오염을 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내 차는 소중하니까 오래 예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습관이 오히려 자동차에도 환경에도 그리고 어르신들의 지갑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셔야 할 때예요. 불필요한 공회전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공회전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추운 날씨에 히터를 빨리 틀고 싶어서 또는 오랜 습관 때문에 공회전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환경도 생각하고 연료도 아끼고
불필요한 과태료 걱정도 덜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답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한 과태료 피해 방지하는 것이 힘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공회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기준, 그리고 예열에 대한 오해까지 쭉 살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혹은 이거 하나만 알았어도 그동안 낸 과태료 아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 분명 계실 거예요. 맞아요. 정보가 부족해서 혹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어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만큼 속상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중요한 내용들을 알게 되셨으니까요. 결국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교통, 법규 정보를 제때에 알고 있는 거예요. 법은 계속해서 바뀌고 단속 기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강화되기도 해요. 이런 변화들을 꾸준히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만이 내 지갑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거든요. 나이 들어서 이런 거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어 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교통, 법규 정보들을 알기 쉽게 풀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자주 찾아주시면 복잡한 법규 때문에 골치 아플 일 없이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도와드릴게요. 정보 부족으로 과태료 내는 일 이제 정말 그만하셔야죠. 정확한 법규를 알고 안전 운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절약이자 가장 현명한 운전 습관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라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